네,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원가를 분류하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원가를 분류한다는 게 무슨 말이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기부터가 원가 회계의 이제 복잡한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자, 화면에 보시면 원가는 제조 원가를 의미합니다. 지금부터. 야, 너무 길다. 원가라고 부르자. 그런 걸 모두 다 함축하는 거니까. 자, 원가라고 말해도 제조 원가라고 생각하시고. 자, 원가는 경영자들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의사결정에 해당하는 내용이냐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게 구분해요. 여러분, 제품 만드는 원가 있잖아요.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막 힘들었어요.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힘들 때 음식점 하시는 업종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손님은 없고요. 매장은 계속적으로 문은 열어놨어. 근데 식자재를 사놔도 안 팔려요. 그러면 썩어요. 자재가 없어지겠죠? 그럼 자재 사온 돈이 다 익스펜스가 되는 거잖아요. 비용이 돼버려요. 손실 처리가 되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지금 손님이 안 올 것 같아. 그럼 안 살 수 있어요. 예, 안 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쵸. 임차료가 매달 나가요. 그럼 임차료가 매월 200이다. 그러면 손님이 오든 안 오든 임차료는 꼬박꼬박 나가죠. 그런 비용들을 우리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아시죠? 고정비. 식자재는 사면 사고 안 사면 안 사잖아요. 변동비. 직원들을 고용해요. 그러면 일을 하든 안 하든 직원들을 고용하는 순간 월급은 나가죠. 고정비죠. 만약에 알바를 고용하면 오늘 필요하다. 그럼 알바 한 명 써요. 내일은 필요 없어요. 안 써요. 그러면 약간의 변동이 가능도 하겠죠. 모든 인건비가 또 고정비는 아닐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떤 회사를 하나 운영한다. 조그만 뭐 사업장이라도 하나 운영한다. 원가를 통제하려면 그 원가를 어떤 형태로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의사결정에 접목시키는 거예요. 이미 두 개를 얘기했죠. 변동이냐, 고정이냐. 어떻게 움직이니? 너 제품 만들 때 이거 하나 들어가니? 아니면 그냥 전기요금이니? 여러분, 전기요금은 그 제품에 얼마만큼 전기요금이 원가에 투입됐는지 알아요, 몰라요?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전기는 그냥 뭐 형광등도 전기고 노트북도 전기고 전기요금은 한 달에 뭐 500이 나와요. 전기요금 500 나왔대요. 근데 우리는 제품을 한 달 동안 전기요금 500 나왔는데 제품 한 달 동안 20만 개 만들었어요. 직원들도 전기를 썼습니다. 근데 공장이에요. 그럼 500만 원의 전기요금은 그 제품의 원가에 어떻게 투입시킬까요? 500만 원 전체는. 20만 개를 생산했으면 20만 개의 원가니까 쪼개기를 시작해야 되겠죠. 끝도 없어요. 자, 그래서 원가는 어떤 하나를, 전기요금 하나를 무엇이라고 부를 수 없다.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구분하는데 경영 의사결정의 목적에 맞도록 다양하게 분류한다. 그래서 매우 종류가 많습니다. 한 개씩 볼 거고요. 자, 지금부터 원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해하면 돼요. 자,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원가를요, 발생 형태를 가지고 구분한대요. 그럼 원가를 어떻게 발생 형태로 구분하냐면 제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원가 중에 우리 제품 만들려면 뭐 필요해요? 제품을 구성해야 되니까 일단 원자재가 필요하겠죠? 그럼 원자재가 들어와야죠. 원자재. 그러면 자재가 투입되겠죠? 그럼 우리는 재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재료가 막 투입돼. 그럼 재료만 들어가면 쥐가 알아서 제품이 되나?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들이 버튼이라도 눌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오게 되면 조립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건비가 들어가고요. 인건비. 그러면 이 인건비가 투입되고 이 사람이 일만 하면 이게 됩니까? 이 모든 과정에서 뭐가 나가요? 전기요금 나가죠. 직원도 밥 먹어야죠. 복리후생비 나가죠. 좋은 재료 사와야 되니까 접대비도 나가겠죠. 이제 끝도 없죠. 수도 강렬비부터 해서. 장난 아니겠죠. 자, 이런 나머지 찌끄레기들을 이제부터 이렇게 부르는 거야. 어떻게 발생했어? 야, 재료야? 이렇게 부르자. 재료비. 재료야? 물질이야? 널 이제부터 원가 중에 이러한 재료들은 재료비라고 부르자. 선생님, 재료비랑 재료 원가라는 이름은 같은가요, 다른가요를 질문하시면 안 돼요. 똑같은 거예요. 재료가 중요한 거예요. 비로 끝나든 재료 원가로 끝나든 길게 쓰기 싫어서 짧게 쓴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인건비. 공장에서 일하는 직종에 일하는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우리는 지금부터 노무비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인적 요소. 이제 용어들입니다. 원가에서 말하는 용어들. 세 번째, 전기요금, 접대비, 복리후생비 등등등은 이 모든 것들은 싸그리 묶어서 제조에 들어간 각종 경비라는 이름으로 분류해요. 얘는
재료비하고 노무비가 아닌 이외의 모든 경비를 지칭해요. 그러면 재료비를 딱 얘기 들으면 뭐예요? 흰우유를 만들 때 들어간 원유겠죠. 노무비는요. 흰우유를 만들기 위해서 직원들이 일한 인건비를 말하겠죠. 나머지는 찌끄레기 경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개를 기본적으로 제조 원가의 3요소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이렇게 세 가지의 원가를 구분하는 기준은 어떻게 발생됐어? 그거 뭐야? 어떻게 생겨먹은 거야?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예요. 됐죠? 첫 번째 원가를 기본적으로 재료, 노무비, 경비 이렇게 부릅니다. 제조자 빼고 경비라고 불러도 맞는 거예요. 비자 빼고 노무 원가라고 해도 맞는 거고요. 이거 빼고 그냥 원가라, 재료 원가, 노무 원가, 그냥 경비라고 해도 다 같은 말인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거다, 이거다, 같은 거다. 혼용해서 쓴다. 아무 의미 없다.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말은 이제 이후 강의부터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계속 언급하면 그것도 잔소리고 듣기 싫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멈출 거고요. 이제부터는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모든 강의를 받아들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원가를 이제는 어떻게 구분할 거냐면, 야, 그러면 재료비, 농업비, 경비 중에서 얘네들을 추적 가능성을 따지고 한번 구분해 보자. 그러면 원가 대상의 추적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잠깐 요건 페이지를 넘겨서 제가 A 제품, B 제품, C 제품, 다양한 제품을 생산해요. 근데 이 A, B, C 제품이 얘는 네모난 모양의 자재가 필요하고 얘는 동그라미가 필요하고 얘는 세모가 필요해. 자, 오늘 외부에서 네모난 모양의 재료가 투입됐대요. 공장에 들어와요.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재료는 A, B, C 중에 어느 제품의 재료가 돼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동그라미 자재가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겠죠. 세모 모양의 원자재, 재료가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가 들어왔겠죠. 그러면 각각의 금액들이 있을 거고 이 각각의 금액들이 각각의 제품의 원가가 되는 거예요. 맞죠? 자, 이렇게 A 제품을 보면 네모난 모양의 재료가 들어갔을 거야. B 제품을 보면 동그라미 재료가 들어갔을 거야를 확실하게 알 수 있어서 꼭 그 자재가 A에 들어갔냐 안 냐를 판단하지 않고 그 원가를 발생시키는 대상, 원가 대상, 제품을 말해요. 이 제품을 보면 네모난 모양의 재료가 투입됐지 1대1 대응되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부터 직접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원가를 구분해요. 그러면 이 각각의 재료들은 다 각각의 제품에 뭐예요? 직접적으로 발생된 재료비죠. 그래서 얘들을 직접 재료비 이렇게 부르네요. 근데요. 우리가 이 ABC라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망치가 필요해. 근데 망치는 한 개만 있어도 돼. 엄청나게 비싼 거거든. 예를 들어 뭐 500만 원짜리래. 근데 망치 한 개가 어떻게 사용되냐면 A 제품이 다 생산되고 나서 망치가 가서 한번 빵 두들겨. 끝. B 제품도 다 완성되면 망치 한번 빵. 여기도 빵. 그리고 수십만 개를 만들어도 빵빵빵 한 번씩만 누르면 완성돼요. 빠질까봐 빵빵빵 누른대요. 자, 이 망치가 A, B, C 제품에 직접적으로 투입됐나요? 이 망치 하나가 여기에 바로 투입됐나요? 그건 아니죠. 이 망치 하나는 A, B, C 제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거죠. 얘 원가를 어떻게 A, B, C에다가 쪼갤까요? 나누기 3 할까요? 아니면 A 제품 몇 개 만들었을까? 500개. 너 몇 개 만들었니? 300개. 너 몇 개 만들었니? 200개. 500번. 300번, 200번 두들겼으니까 500만 원을 나누기 이걸 가지고 안 분할까? 오케이.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것만 생산하면 이 500만 원짜리 망치는 끝나나요, 효력이? 아니죠. 1000개를 생산하든 2만 개를 생산하든 망치가 부러질 때까지는 쓰이겠죠. 그러면 500만 원을 몇 개 물량을 가지고 원가를 배분하느냐도 아리까리하네요. 자, 그러나 얘는 재료야. 재료이긴 한데 이 재료라고 했을 때 재료가 아닐 수도 있어. 자, 재료라고 했을 때 ABC라는 제품에 얼마만큼 이 망치가 사용됐는지는 직접적으로 발생된 건 아니야. 간접적으로 투입된 거죠. 자, 이러한 재료들을 지금부터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간접 재료비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 싶은 거야. 너 재료비 있지? 그 재료비 둘로 쪼개. A라는 제품을 보면 얼마가 들어갔는지, 쪼꼬 우유를 보면 쪼꼬가 들어갔지. 그런 것들이 직접 재료예요. 근데 원유는 공통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간접 재료비. 슈가가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재료비의 대표적인 특징인 거예요.
그럼 직접 재료비랑 간접 재료비 중에 뭐가 훨씬 더 중요할까? 금액을 버리고. 당연히 얘가 중요하죠. 쪼꼬 우유는 쪼꼬가 생명이잖아. 딸기 우유는 딸기가 생명인 거고.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재료비가 얼마만큼 투입됐는지. 그걸 관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렇다고 얘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얘는 A, B, C에 같이 쓰이고 얘는 A 따로, 끝, B 따로, C 따로 각각 발생되는 거고 얘는 공통적으로 쪼개기를 해야 되고 그런 개념인 거예요. 두 번째, 노무비도 마찬가지인데 노무비도 직접 노무비라는 이름과 간접 농업이라는 이름으로 구분하는데 우리 이제 공장에 가면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 라인에 공장의 직원들이 앉아서 조립하고 생산하고 막 하잖아요. 절단하고. 자, 이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직접 발생되는 거죠. 그들이 일하지 않으면 제품은 제조되지 않죠. 그런 원가들을 직접 노무비라고 불러요. 근데 이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있잖아요. 쉬는 시간이 됐을 때 쉬라고 얘기해주고, 예를 들면 뭐 식당에서 밥을 제공해 주시는 식당 여사님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전체를 경비해 주시는 경비실 아저씨도 계시고, 경비원들도 계시고, 그리고 청소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부분 이제 공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위생이니까, 특히 음식과 관련된 부분은 청소가 핵심이죠. 매일매일 다 끝나고 나면 청소를 잘해야 돼. 예를 들어.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이 제품을 만드는 생산하고는 밀접하다고 볼 수는 없지 않나? 제품을 생산하고 안 하고 하고는 직접적으로 원가가 투입되는 건 아니지만 이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제품 제조에 영향은 미치죠. 공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원가가 다 원가예요. 근데 얘네들은 제품 생산 1과 1 대응시키는 원가는 아니야. 자, 이런 애들을 간접 노무비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원가가 뭐였죠, 우리? 재료비, 노무비, 그리고 경비였죠. 제조자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러면 귀찮으면 그냥 경비만 써도 돼요.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 제조자 써도 돼요. 마음이야. 자, 제조 경비도 직접 제조 경비가 있고 간접 제조 경비가 있는데 직접과 간접 중에 우리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은 이렇게 쭉 라인에 가면 A 제품을 여기서 만들고요. B 제품은 여기서 만들고요. C 제품은 여기서 이렇게 만든대. 이게 전부 다 우리 회사 공장이야. 근데 전기요금은 한 방에 나와. A 제품을 만든 요 라인에서만 쓴 전기요금이 따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체 ABC 전체적인 제품 만들기 위해서 전기요금이 500이 나왔다. 그러면 이 500만 원은 A에만 투입해요. B, C 전부 다 나누어서 투입해요. 그쵸? 나누어서 투입하죠. 이유가 이거예요. 공통적으로 발생한 원가라서. 공통적으로 발생한 원가들을 지금부터 느낌상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접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제조경비는 이런 식으로 이런 전기요금, 수도강열비, 감가상각비, 기계감가상각비, 재산세, 복리후생비, 접대비 끝도 없습니다. 이거네? 재료비도 아니고 노무비도 아니면 제조경비니까 제조경비의 종류는 어마무시하게 많네요. 그러면 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것들은 대부분 하나에만 사용되어 여러 가지 제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돼요. 공통적으로 사용되죠? 그래서 제조경비는 거의 대부분 99%가 간접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사실은. 근데 이럴 수도 있네. ABC라는 제품 중에서 요 B라는 제품은 우리 회사가 98%까지 제품을 생산하면 여기 마지막에다가 이렇게 라벨을 붙여야 되는 작업이 필요해. B만. 근데 라벨을 붙이는 기술력은 우리 회사에 없어. 그 대부분 여러분 외주 맡긴다는 얘기 들어보시죠. 요까지만 생산한 다음에 생산한 제품을 박스에 담아가지고 외주 업체에다가 보내면 이 외주 업체가 들어온 제품에다가 라벨을 씌워주는 거야. 그리고 라벨을 씌워줘서 다시 보내서 완벽한 제품이 됐을 때 이거를 팔아. 그러면 우리 회사는 이 라벨을 씌워달라고 얘기했던 이 업체, 외주 업체에게 돈을 주겠죠. 그 돈을 줄 때 쓰는 이름이 외주 가공비라는 이름의 원가거든요. 자, 외주 가공비는 재료 아니죠. 노무비 아니죠. 얘거든요. 근데 제조경비 중에서도 외주 가공비 얼마는 A, B, C에 다 쪼개서 공통적으로 발생한 원가입니까? B에만 발생된 원가입니까? B에만 발생된 거죠. 그러면 얘는 직접인 거예요. 외주 가공비가 특정 제품에 투입된 거라면 그거는 백발백중 직접 제조경비가 돼요. 결론은 제조경비도 직접이 있다. 간접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모든 원가를
재료비, 노무비, 재용비라고 부르지만 얘네들을 다시 디테일하게 구분하는 거죠. 직접 간접, 직접 간접, 지적 간접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발생된 그 원가들을 묶어서 직접비 또는 직접 원가라고 구분하고요. 그 간접적으로 발생한 원가들을 묶어서 간접 원가 또는 간접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직접 원가는 이런 개념이고 특정 원가 대상에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거고 특정적인 원가 대상이라고 말하는 거는 각각의 제품을 생각하시면 돼요. 추적할 수 없는 원가. 어떻게 알아요? 공장 전체 전기요금, 수도요금, 복리, 임차료 이런 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내가 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쪼개야 되는데 원가를 각각의 제품에 쪼개는 이 과정을 지금부터 우리는 원가 배분, 원가를 배분한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요, A, B, C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원가는 배분합니까? 갖다 넣는 거죠. 그래서 걔를 직접적인 원가는 부과한다 이렇게 불러요. 부과. 갖다 넣으면 돼. 니 거, 니 거, 니 거. 근데 간접은 모르네. 더해서 쪼개져. 이걸 배분 이렇게 불러요. 원가는 배분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원가회계 공부할 때는 원가를 배분하는 게 핵심이에요. 원가를 배분을 하는 것. 어떻게 배분할까? 어떻게 배분하지? 어떻게 배분하냐면 그냥 회사가 정해. 이게 답이고요. 자, 문제도 마찬가지. 자, 됐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추적 가능성에 따른 원가를 분류해 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제조 활동에 따라서 구분하는데 원가라고 하는 게 코스트잖아. 근데 얘가 들어갔어. 근데 얘가 제품을 제조하는 이 활동에 얘가 소비된 거야. 그러면 걔를 뭐라고 불러요? 제조원가. 이렇게 불러요. 근데 원가를 제품을 제조하지 않는 곳에 투입시킨 거야. 그거는 반대로 비제조 원가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제조 원가, 비제조 원가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기까지 판매를 만약에 얼마에 할까 이 금액을 결정하려면 이거 하나를 만들 때 얼마의 원가가 투입된 거지? 이거에 대응하는 한 개 원가가 얼마일까를 대응시켜서 이익을 만들어서 이제 팔아야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판매가를 정할 때는 원가를 먼저 측정하는 게 기본적인 흐름인데 이 원가를요. 제품을 제조할 때 들어간 제조 원가만 이 판매가를 결정하는 원가라고 보면 이익은 안 나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제품을 제조할 때 만약에 이제 5천 원이 들어갔대요. 하나당. 근데 5천 원의 원가가 공장에서 들어간 거잖아. 그러면 5천 원의 원가가 들어가서 제품이 완성되면 5천 원에만 마진을 붙여서 팔면 이익이 납니까? 만들기만 하면 팔려요? 무슨 비용이 들어가요? 사무실에서 이걸 팔기 위해서 이제부터 광고도 때려야죠.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야죠. 판매하기 위해서 영업 직원들에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많이 팔 수 있도록 영업을 뛰라고 그러죠. 그 일들을 뒤에서 관리 직종들이 도와주죠. 상상해봐요. 이게 제품을 제조할 때 원가가 5천 원이면 5천 원에다가 1천 원의 마진을 붙여가지고 6천 원에 팔면 1천 원 이익 난 겁니까? 1천 원 이익 난 거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직원들에게 이제 모든 직원들에게 판관비 급여 나가야죠. 상여금도 줘야 되죠. 그리고 복리후생비도 나가야죠. 접대비 나가야죠. 광고비 나가야죠. 끝도 없어요. 이런 모든 판관비를 다 부담했는데도 남아야지 그때야 비로소 이익인 거 아닐까? 이거를 전혀 예상하지 않고 여기다가만 마진을 붙여서 팔아먹으면 이익은 안 나요. 평생 안 나요. 백발백중 손실이에요. 자, 회계는 원가는요. 우리가 말하는 원가라고 하는 개념은 크게 두 개인데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들어간 건 제조원가. 제품을 제조하지 않고 판매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원가는 판매원가. 그럼 여러분 제조원가, 판매원가 중에 우리가 바라보는 넓은 개념의 원가는 제조원가만 이 원가라는 개념에 발생시켜서 이익을 계산하는 원가 용도로 쓰면 큰일 나지. 얘도 들어가야죠. 그치만 모두 들어가야 돼요. 판관비도 들어가야 돼요. 판관비가 만약에 3,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8,000원이라는 원가를 6,000원에 팔아서 손실이 나는 구조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판매하기 위한 원가, 내부적인 원가입니다. 판매하기 위한 내부적인 원가는 절대로 제조 원가만 가지고 이익이 났다고 말하면 회사를 접어야죠. 하면 안 되죠. 판매 원가를 미리 고려해야죠. 판관비. 판관비까지 내고도
남길 만큼의 매출액을 결정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게 기본인 거야. 그래야지 직원들 급여는 주죠. 급여 못 주잖아, 이렇게 하면.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제조원가는 뭔지 알잖아요. 제조원가는 제품을 제조할 때 발생하는 원가, 제품의 원가라고 부르는 거야. 나중에 팔리면 매출원가라는 비용이 되죠. 근데 제조원가가 아닌 원가를 비제조원가라고 부르는데, 야, 비제조원가를 왜 원가라고 그래? 왜 원가라고 하냐면 이게 다 판매액에 대응시키는 원가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비제조원가는 결국 뭡니까? 물어보면 제조원가하고 달리 발생하는 시점의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들이고요. 그 대표가 판매비와 관리비 같은 넓은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비제조 원가는 판매 활동에서 발생한 판관비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판관비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걔를 기간 비용이다 이렇게도 불러요. 자, 그래서 뒷장에 가보시면 이게 이제 원가의 흐름인데 내가 판매가를 정할 때는 반드시 원가를 알아야 되는데 원가에다가 마진을 붙이는 건데 이 원가는 크게 제조 원가와 비제조 원가를 합쳐서 판매 원가를 결정해요. 지금 얘기했던 건 얘를 얘기한 거고 전체 원가. 그중엔 비제조 원가와 제조 원가가 있다. 당연히 여러분 시험은 제조 원가를 물어봅니다. 비제조 원가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판관비. 근데 비제조 원가인 판관비를 원가에서는 너도 원가야. 제조 원가가 아닐 뿐이지. 그래서 얘를 비제조 원가다 이렇게 부르고요. 자, 이 제조 원가는 크게 직접과 간접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앞에 있는 것들은 이제 뒤에 가서 할 거고. 이해되셨어요? 자, 다시 다음 장. 네 번째는 원가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서 원가를 나눠요. 무슨 말이냐? 조업도는 원가가 어떻게 원가의 행태가 어떤지를 인식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그 기준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야, 제품을 생산할 때마다 원가가 어떻게 움직여? 또는 판매량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계 시간이 1시간 작동될 때마다 원가가 어떻게 발생돼? 라고 하는 행태별의 기준이 돼요. 조업도가. 여러분 공부할 때는 생산량을 생각하시면 돼. 조업도는 제품의 생산량. 그러면 이제 뒷장에 가서 설명드리기 전에 네 가지 형태로 원가를 구분해요. 또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흰 우유를 만들기 위해서 원유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원유는 500ml짜리 우유를 만들려면 500ml가 딱 들어가겠죠. 그러면 두 개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 한 개를 만들면 500ml가 예를 들어 뭐 10,000원이라고 해볼게. 말도 안 되지만 500ml가 10,000원의 원가가 발생된다. 금액이 이게 이제 한 개가 그러면 두 개 생산하면 얼마치 원가가 투입되겠어요? 한 개 만들 때 10,000원 들어가니까 두 개 만들면 20,000원 들어가지 않을까? 이러지 않을까? 그쵸? 근데 이 흰우유를 만드는 이 회사가 한 달 내내 건물을 빌리고 임차료를 내요. 근데 임차료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제품을 생산하는 것과 관계가 있나요? 아니면 관계없이 그냥 늘 일정하게 월세가 나갑니까? 월세는 똑같죠. 금액이 움직이지 않죠. 얘는 움직이지만 얘는 움직이지 않죠. 자, 이런 식의 원가 행태를 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자, 첫 번째 뒷장에 가서. 자, 변동원가 또는 변동비라고 부르는데 변동원가는 뭐냐? 조업도가 변동하면 조업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하나 이렇게 움직이면 원가 총액도 비례해서 변한대요. 원가 총액도 계속 변해. 그래서 이으면 요 모양인 거야. 그러면 한 개 만들 때 예를 들어 500원 발생되면 여러분 10개 만들면 얼마가 원가가 발생됐는지는 바로 알 수 있죠. 총원가는. 그럼 생각해봐요. 총원가는 증가하거든요. 이렇게 총원가는 증가하는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투입되는 하나당 단가, 단위당 원가는 매번 500원씩으로 움직이지 않잖아. 자, 변동원가는 뭐가 변하냐? 총원가는 변해. 그렇지만 단위당 원가, 개당 단가는 계속 500원인 거죠. 개당 단가가 500원이고 수량이 움직이니까 총원가가 증가하는 거겠지. 뭐 산수야 산수. 자, 밑에 보시면 변동비가 20만 원에서 40만 원에서 60으로 움직여요. 조업도인 생산량이 증가하니까. 단
20만 원의 원가가 투입됐는데 1000개 생산했어. 개당 단가 200원이야. 그럼 끝난 거예요. 2000개 생산하면 개당 단가가 200원이니까 40만 원인 거죠. 3000개 생산해도 200원이 개당 단가니까 60만 원인 거죠. 그래서 주의사항은 이거예요. 제품 하나당 변동비는 고정이야. 제품 하나당 변동비의 단위당 변동비는 고정인데 변동비의 총원가나 변동인 거죠. 자, 이런 원가를 이제 변동원가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발생하는 변동원가가 뭐가 있을까요? 그쵸? 제품 한 개 만들 때마다 우유는 꼬박꼬박 500ml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재료비. 두 번째, 직원들이 일할 때마다 인건비 받아가겠죠. 생산하지 않으면 그 직원들은 인건비 받아갈 수 없는 거야. 그런 인건비를 우리는 직접 노무비라고 불러요. 여러분,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원가들은 이렇게 원가가 발생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변동원가는 직접 재료비랑 직접 노무비를 의미합니까? 네, 맞고요. 변동원가는 직접 재료, 직접 노무비를 묶으면 직접비가 될 수도 있고 직접 원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변동원가는 직접비가 해당되나요? 그러면 네 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원가들의 특징은 개당 1대1 대응시켜서 발생되는 거니까 대표적으로 그렇게 발생하는 원가 행태를 가지고 짝을 지어보면 그게 변동원가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고정원가는 아무리 많은 수량을 생산해도 총원가가 일정해요. 그래서 조업도의 변동이랑 관계없이 원가 총액이 일정해요. 그런 원가를 우리는 고정원가라고 불러요. 대신 이 고정원가에 이 해당하는 금액이 이 시점에 예를 들어 60이지. 근데 이 시점도 원가가 60이야. 매번 60이야. 60만 원씩 들어간대. 근데 수량이 1000개 생산해도 60이고요. 2000개 생산해도 60이고요. 3000개 생산해도 60이라면 1000개 생산하기까지 개당 단가는 60만 원에서 1000개 나누면 600원이잖아. 그러면 60만 원의 원가가 들어가서 1000개를 생산했을 땐 개당 단가가 600원이지만 60만 원의 원가가 투입됐는데 이번에는 많이 만든 거야. 2000개를 생산했대. 그러면 개당 단가는 낮아지죠. 고정비 빼고 있는 거죠.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아먹어야 고정비를 빼먹을 수 있는 거야. 단가가 감소하죠. 조업도의 증가가 되면 단위당 원가는 감소하죠. 그럼 이런 식의 원가는 못 겠어요. 대표적으로 임차료.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나가는 이 고정비들은 손님이 많이 와서 많이 팔아먹어야지 고정비가 빠지는 거예요. 감가상각비. 여러분 공장의 감가상각비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가요. 기계 감가 생각해봐요. 공장 건물 감가 생각해봐요. 끝도 없이 많은 금액이 감가상각비라는 원가 항목이 구성되고요. 감가상각은 아무리 많이 팔든 적게 팔리든 그냥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야. 보험료 마찬가지, 각종 제세공과금 마찬가지. 자, 여기서 선생님, 감가상각은 정액법은 일정하지만 정률법은 다르잖아요. 라고 물어보면 이건 재무회계에서 말하는 거고요. 재무회계에서 정률법으로 구했든 정액법으로 구했든 연감가상각비가 만약에 120이라고 하는 걸 원가 파트에 알려주면 원가는 120만 원이라는 금액을 받아서 나누기 12개월에서 월알로 나눠서 감가상각을 배분해놔요. 감가상각은 원가회계에선 무조건 매월 동일하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원가가 됩니다. 변동원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감가상각의 정률법, 정액법은 재무회계가 계산하는 방식이고요. 원가는 이런 거 몰라요. 그냥 연상각비를 가지고 나누기 12개월에서 매월 균등하게 발생시켜서 원가를 만들어서 구해요. 그래서 개념이 좀 달라요. 재무회계하고 원가하고는 아예 스타트가 다르고 아예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 찾아내는 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다음 중 고정원가가 아닌 것은 이렇게. 그럼 고정원가는 또 이렇게 움직이네요. 그럼 두 개를 비교해보면 변동원가는 총원가가 변동해요. 조업도가 증가하면 원가가 증가해요. 맞죠? 그런데 고정원가는 아무리 조업도가 증가해도 원가가 고정적이야. 일정해. 그래서 고정이거든요. 근데 반대가 뭐냐면 단가가 달라. 변동원가의 단가가 일정해. 개당 500원. 그러니까 곱하면 원가가 나와. 근데 고정원가의 개당 단가는 오히려 변하죠. 조업도가 증가하면 단가는 컸다가
작아지고, 작아지고, 작아져요. 수량이 많아지고 조업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단가는 낮아지죠. 금액이 일정하니까. 금액에서 수량 나눠가지고 단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말 문제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그래프를 여러분이 일단 한 번만 그려놓고 갖다 대입시키면 되는 거야, 이건. 제일 쉬운 파트고 여기서 어려워하시면 안 돼요. 제일 재밌는 파트인 거야, 지금. 객관식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제 힘을 내시고 원가 중에 주운 변동원가가 있고 주운 고정원가가 있는데 주운 변동원가는 이런 거들. 여러분 인터넷 같은 거 사용하시고 휴대폰 요금 같은 거 낼 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정액요금 해가지고요. 얼마짜리 뭐 몇 기가까지는 그냥 무료로 쓸 수 있게 기본요금을 가입하죠. 그래서 6만 원짜리 6만 6천 원짜리 가입했대. 근데 이번 달에는 와이파이가 다 안 되는 곳들도 많고 막 이래가지고 인터넷 요금이 조금 더 초과됐어. 그러면 이때 요금이 6만 6천 원 기본요금 깔고 원가가 붙지 6만 6천 원을 다시 제로 베이스로 만든 다음에 다시 통신요금을 계산하진 않지 않아요? 기본요금이 있잖아요. 기본요금에다가 더 쓴 돈이 그 이후에 붙는 거죠. 쓴 사용량만큼. 자, 이런 원가를 우리가 주운 변동이라고 부르는데 주운 변동은 이렇습니다. 조업도가 아무리 많아도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원가는 고정이에요. 자, 이 밑에 움직이지 않는 원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 요금이고요. 기본 요금으로부터 그 금액을 초과했을 때 원가가 비례해서 발생해요. 그래서 기본 요금은 고정, 그 이후에 사용하는 양만큼 발생하는 원가는 변동. 그렇지만 기본요금 변동원가 두 개 중에 어떤 원가가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차지는 하겠어요. 그리고 어떤 원가가 주로 움직이겠어요. 변동이긴 하잖아. 근데 진짜 변동은 아니고 변동원가에 준한다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준 변동원가라고 부르고요. 고정과 변동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서 믹스, 혼합원가다 이렇게도 불러요. 자, 어떨 때 말문제로 혼합원가는 직접비와 간접비가 같이 있으면 혼합입니다라고 말하는 거 틀린 거야. 우리가 말하는 혼합은 반드시 변동과 고정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를 혼합원가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돼요. 자, 이런 준 변동원가 또는 혼합원가는 기본적으로 전화요금, 전기요금 이런 실질적으로 측정해가지고 대가가 지급되는 것들, 사용량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준 변동 또는 혼합이라고 부르고요. 네 번째는 준 고정 원가가 있는데 내가 이제 학원을 운영하는 거야. 그럼 학원을 운영하면 한 반에 10명이 들어가. 선생님이 한 명 계세요. 자, 근데 이 10명에 이번 달에는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6명이 더 추가됐대요. 근데 이 반은 10명만 들어올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 반을 다시 개설해야 되겠죠. 근데 한 반을 다시 개설하는데 같은 시간에 해야 된대. 말도 안 되지만. 그럼 어떻게 해요? 강사 한 명을 더 초빙해야 되죠. 그리고 한 반을 더 운영해야 되죠. 근데 4명이 더 들어와서 10명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6명이 찼을 때 일단 반을 개설해야 될까요? 그건 뭐 묻지 말아야죠. 그거는 학원장 마음이에요. 근데 학원장이 6명이 나갈까봐 개설한대. 그러면 사실은 10명이 꽉 차야지 학생들이 학원비를 낼 거고 10명이. 그러면 학생들 10명이 꽉 찼을 때 이 운영비가 빠듯하게 운영될 거 아니야. 근데 6명이 차면 이 10명이 내는 학원비에 해당하는 매출액보다 적게 들어오겠죠. 근데 이들이 돈을 내는 건 적어도 한 강의실을 여는 것과 전기를 쓰는 것과 형광등을 켜는 것과 이 강사에게 돈을 주는 건 똑같이 나가잖아. 그럼 이런 거야. 자, 10명까지 100이야. 100원이 나가요. 10명까지 100원이 나간대요. 근데 6명이 더 들어왔어요. 그러면 6명 더 들어왔으니까 100원에서 60원만 더 해가지고 160원이 나갈 수 있냐고요. 아니라니까. 얘한테 나가는 도 똑같이 나가고 이거 똑같이 나가. 4명분이 빠져도 10명이 찼을 때 나가야 될 돈이 똑같이 나가죠. 그럼 보세요. 여기까지 10명이거든요. 근데 여기까지가 20명이에요. 근데 6명밖에 안 차도 여기 16명밖에는 들어오지 않아도 2배의 돈이 나갈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23명이 됐다? 그러면 20명은 찼어. 3명이 또 들어왔어. 3명 때문에 반을 운영하면 이때까지 나갔던 원가에 300원이 나가겠죠. 3배가 나가겠죠. 10명의 범위를 벗어나면 2배로 껑충. 이 범위를 벗어나면 2배로 껑충. 계단 모양으로 원가가 발생되네요. 자, 이런 식의 원가 많이 있겠죠. 이게 학원이 그래요. 그래서 학원에서
학원생이 꽉 차는 것을 가장 행복하게 생각하죠. 그런 게 다 이 원가에서 해당하는 이런 계단 원가의 핵심 때문이에요. 이런 원가를 우리는 지금부터 고정비에 준한다. 이래서 준고정 또는 계단 원가 이렇게도 부릅니다. 범위를 벗어나면 증가하죠. 범위를 벗어나면 2배 늘어나는 거예요. 얘는 기본요금이 있는 상태에서 원가가 증가되는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겁니다. 변동원가는 직접 재료나 직접 노무비를 의미해요. 고정원가는 임차료나 보험료나 감가상각. 준 변동은 이렇게 생겼던 거죠. 기본요금 있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전기, 수도, 가스. 준 고정목은 계단 모양의 원가. 이런 식의 원가. 변동은 그냥 변동. 고정은 그냥 고정. 이렇게.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시험 문제 내기가 너무너무 좋아서 진짜 그냥 무조건 낼 수 있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가 이 조업도의 변동에 따른 원가 형태를 물어보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번 시간에 원가를 가지고 구분하는 요소를 크게 네 가지 항목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볼 거거든요. 그래서 개념들을 잘 정리하시고 마지막에 전체 문제를 풀어볼 거니까 그때 여러분이 이해했는지 잘 점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